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논평 시간이고요. 어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여러 이제 언론에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다뤘던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계획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도 할 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루는 내용이 한 3개 정도 돼서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나오는 보고서지만, 사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고생을 했고, 특히 이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향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변화의 가능성도 늘 있고, 외교 관계도 계속 바뀌고 있고, 국제 분위기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미묘함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요.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묘미가 될 수도 있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모호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 제목에 있지만 대형 수송기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F-35 도입, 치누크 대체 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제가 최근에 다뤘던 내용들이죠. 자, 대형 수송기 확보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중기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 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항공 수송 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효과적인 공중 침투를 위한 C-130H, 요거는 이제 전술 항공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군에서. C130H가 있고 C130J가 있습니다. C130J는 탑승 기체를 조금 더 늘려서 탑승 인원을 늘린 거예요. 근데 H하고 J형의 차이는 그거 외에도, J형 같은 경우 동체를 늘리면서 뭐랄까 비포장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앴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C130H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전술 수송기, 특수부대에서 쓸 수 있는 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J는 그 수송 역량이 좀, 특히 인원 수송 역량이 좀 강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군에서는 C130H를 전술 수송기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장거리 항공 수송 능력을 위해 대형 수송기를 도입한다 라고 한 거죠. 자, 2021년 4월 26일에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하죠. 결정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반영이 된 겁니다. 중기 계획에. 국외 구매로 하고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형성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부품 제작에 참여하겠다. 뭐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엔진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엔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사업비는 4,800억 원. 당장 내년부터 이제 해외 도입이니까 해외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기 계획에 재밌는 게 대형 수송기라고 그래놓고 이 C130 기체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네. 자, 이것을 보면 분명히 C130은 중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준중형이고 전술 수송기로 쓰이는 용도거든요. 항속거리도 당연히 짧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군이 요구하는 대형 수송기에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걸 올려놨느냐? 즉, 이 말은 아직도 미래가 어느 정도 가변성이 있고, 또 미국 기체를 사지 않고 다른 기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아직 있다는 겁니다. 큰 결정은 이미 내렸지만 방향에 대해서 뭐 기종을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내년부터 이제 뭐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녹아 있다, 고민이. 예. 누구한테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누구한테도 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적인 고민이라고 봐야죠. 예. 이해합니다. 네네.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 공군만이 프랑스 공군, 독일, 영국, 일본 항자들을 봤을 때 우리하고 이제 뭐랄까 국가 국방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이죠, 순위가.
이 보시면 이 나라들도 대부분 다 서방권의 미국 영향력 안에 있는 동맹국가들이죠. 나토 동맹이든 뭐든지 간에 예전에 대부분의 수송기가 C130 시리즈로 되어 있었어요. 그거 다 갈아탄 거죠. 최근에 와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A400 우리도 검토했던 37톤의 수송 용량을 가지죠. 이 37톤 이것도 중형으로밖에 분류가 안 됩니다. 일본 항자대 같은 경우도 A400을 도입을 고려하다가 C130의 대체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들이 직접 개발합니다. 그게 C2죠. 예, C2도 37.6톤 A400과 비슷합니다. 자, 아까 그 중간 계획, 중기 계획에서 항속거리도 언급했기 때문에 항속거리도 값이 이번에 덧붙여서 살펴보면은 C130 같은 경우는 5,200km, 짐을 싣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좀 더 같습니다. 그리고 A400은 8,700. 예. 일본의 C2는 10,000km. 그리고 이제 생산이 중단된, 그렇지만 현재 미국에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력 전략 수송기를 쓰고 있는 C17 같은 경우는 10,000km입니다. 거기도. 자, 수송 역량에서도 그렇고 항속 거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C130은 중형 수송기에 낄 수가 없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 여러 맥락을 봤을 때,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우리 군이 원하는 우리 군이 원하는 대형 수송기는 이것보다 큰 기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형 기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C-17은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공군이 마음과 다르게 C130 그림을 넣었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동영상 끝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로 봅니다. 예. 우리는 물음표로 표시된 저 부분에 대형 항공기가 필요하고, 그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들의 그 이웃 나라들의 추세라는 거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국도 수송 능력 60톤 이상 되는 항공기를 최근부터 배치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 F-35 주제로 들어올게요. 여기서 도입 완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애매한 표현인데, 자, 잠깐 읽어볼게요. 핵 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중기 사업 기간 내에 2026년까지죠.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겠다. 이 말을 뜯어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암시가 들어 있어요. 이제 국어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겠다.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F-35밖에 없습니다. F-22는 단종됐고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할 것이고 35밖에 없고, 그 외에는 뭐 중국, 러시아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러시아 스텔스기를 수입할 일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 F-35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입을 완료하겠다 했거든요. 2026년까지. 현재 F-35 도입을 보면은 총 40대를 계약을 했고 2020년에 13대가 들어왔고 2021년 금년에 14대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 현재 지금이 2021년이니까 그래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완료라고 했을 때는 추가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예, 추가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효과적인 억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추가의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그냥 완료하겠다. 애매한 문장이죠. 예, 앞뒤가 살짝 안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40대 가까이 도입을 해봐서 몇 년 운용을 했거든요. F-35. 그래서 가격대 성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F-35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F-36을 또 개발하겠다고 단기간에 개발했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작년인가요?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중국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레이더를 가지고 F-35를 비춰보는 데는 미국이 뭐 아무 말 하진 않았을 겁니다. 훈련 중에 뭐 레이더를 비춰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분석이 끝났다고 봅니다. 예.
미국 공군이 구입량을 원래 계획보다 줄일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해외 판촉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이제 국내에 많은 군사 전문 기자들이 반드시 더 구입해야 된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다. 앞뒤 따지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사야 된다고. 네.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원하겠죠. 그렇게 할 것을. 자,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완료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게 항공모함용으로 F-35B를 또 사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기자들도 많아요. 그거는 더더욱 적절치 않죠. 우리가 공군용으로 쓰는 F-35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F-35B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도 포함해서요, 더더욱 적절치 않은 기체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아직 먼 30년이 넘은 후의 일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됐다고 봅니다. 자, 이것도 예전 제 동영상에서 가져온 이제 슬라이드이긴 합니다만은, 포브스지에서 금년에 2월달에 나온 기사죠. 미 공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가 실패라는 것을 인정했다. F-35를 개발해서 그 명분이 F-16을 대체한다는 것이더니, 그래서 F-22가 하이고 F-35가 로우로 하겠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F-16을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 F-36을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급하게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랬다. 이거는 F-35가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 포브스라면 제법 영향력이 있는 잡지입니다. 미국에서. 예, 그런 이야기죠. 예, 문제가 있다는 거고 내부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F-35는 고도화되었지만 비싸고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고 F-35는 만능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예. 공군은 알겠죠. 이미 운영도 해보고 레이더도 잡아보고. 예. 우리나라 군사 전문 기자들의 F-35에 대한 의견은 이 기사 제목으로 모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F-35 가격 70% 폭락, 이참에 더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F-15보다 더 싸졌다면서.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중 마지막 주제를 다뤄볼게요. 치누크 대체 헬기. 자, 요 위에 부분은 그 중기 계획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따온 것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현재 운용 중인 CH-47 치누크죠. 대형 기동 헬기 2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노후화에 따른 대체 전력으로 대규모 공중 강습 작전, 비전투원 후속 작전 및 다양한 형태의 공중 수송 지원. 예. 자, 그리고 비전통 위협에 대한 항공작전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H-47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또 같은 중기 계획의 다른 부분에서 수송 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형 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부대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를 전력화하고 무장 능력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특수작전 대형 헬기를 전력화한다라는 것은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예, 새롭게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개발을 하든지 도입을 하든지. 그리고 그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의 특징은 단지 수송 헬기가 아니라, 그리고 침투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장 능력까지를 덧붙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걸 봤을 때 위에서 말하는 대형 기동 헬기 하고 밑에서 말하는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가 두 개의 별개의 기체인지 아니면 한 기체를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인지, 한 기체로 두 가지 역량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 하나는 수송용으로 전담하고 나머지 하나는 특수작전 침투용으로 대형 헬기를 또 구입한다는 두 가지 대형 헬기 도입안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예. 자, 이거는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제137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대형 기동 헬기 2 사업 나오죠. 좀 전에 치누크 대체한다는 거.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0 치누크를 대체할 대형 기동 헬기를 국외에 구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32년. 이건 좀 길어요. 해외에서 구입하는 거면 금방 할 수 있는 데인데 이거는 조금 기간이 10년 정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라이센스 생산이나 이런 것이 조금 추측이 돼요. 추정이 돼요. 네, 아까 대형 항공기 도입 사업보다는 길거든요. 예. 그렇고 사업비는 1조 3,100억 원이다. 자, 이 앞에 말했던 기동 헬기 2 사업이 원래는 뭐였냐면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이었어요. 이걸 포기하고 치누크의 성능 개량을 포기하고 새로 기체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성능 개량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원래는 한 7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누크 중에 17대를 최신형이 F형입니다. F형으로 개량을 하고 이거는 이제 여러 종에서 부품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수명이 다 된 부분들은 버리고 거기다가 F형의 새로운 부품을 넣어서 17대를 최신형으로 개량하겠다는 겁니다. F형으로. 그런 이야기였고 추가로 12대에서 22대 F형을 새 것을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개량만이 아니라 성능 개량 사업에는 성능 개량과 추가 구매가 포함된 사업이었어요. 제목은 성능 개량이었지만 그래서 우리 군이 성능 개량을 포기하고 해외 도입을 한다는 것은 이 신규 구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이 기동 헬기 2 사업은 치누크 헬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헬기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건 작년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차세대 중형 기동 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형 기동 헬기, 지금 UH-60 블랙호크나 수리온이 담당하는 부분이 중형 헬기니까. 예. 자, 중장기는 뭘 하겠느냐? 예. UH-60은 특작기, 특수작전용이죠. 은 그대로 성능 개량을 하고 수리온은 현재 이제 변속기 문제가 있죠. 양산을 완료 후에 신형 변속기가 개발되면 성능 개량을 한다. 그리고 UH-60의 기본형은 수리온과 중복되는 거죠, 역할이. 그거는 수명 주기가 도래야 하면 그냥 은퇴시킨다. 그리고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한다. 기동 헬기로. 차세대 기동 헬기는 수리온이 아닙니다.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든지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보면은 자, UH-60이 현재는 특수작전용 헬기로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개량을 해서. 예, 그게 육군이 원하는 바였고.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이걸 좀 전에 중기 계획에 나왔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UH-60은 중형 헬기예요. 대형 헬기가 아니고 9명, 10명 정도밖에 못합니다. 11명 최고로. 대형 헬기라면은 물론 대형 헬기를 말할 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제 수송량이 있죠. 화물을 얼마큼 실을 수 있느냐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탑승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수송할 수 있느냐. 물론 그 두 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병력을 수송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 헬기는 20명에서 최소 20명에서 50명 정도까지는 수송을 해야지 대형 수송 헬기로 불립니다. UH-60은 중형입니다. 대형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추정하는 바는 군에서 기동 헬기 2 사업으로 치누크를 대체하려고 하는 헬기, 그리고 무장이 가능한 특수작전용 헬기는 한 기체다. 왜냐하면 특수작전용 헬기도 대형 헬기라고 분명히 붙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이 이걸 쓸 때 그 섬세함, 수많은 고민들이 녹아 있는 겁니다. 대형자를 넣었어요.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지 않습니까? 그냥 특수작전용 헬기라고 하면 될 텐데 UH-60과 헷갈릴까봐 그래 넣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특수작전용 헬기, 대형 헬기, 무장이 가능한 그 헬기와 지금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누크의 수송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송 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송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타입을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폭이 확 넓어집니다. 자, 그러면 5에서 한 10톤지 가량의 수송을 할 수 있고 무장 인원을 20에서 50명까지 태울 수 있으면서 적진을 침수할 수 있는 기동성, 그리고 이제 뭐 저피탐, 야간 비행 등에 필요한 어떤 장비들, 그리고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장비들, 자, 이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헬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UH-60 특작 헬기보다도 더 나은 수송 용량이 더 많은 그런 헬기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뒤를 다 맞추어 봤을 때. 자,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헬기는 이겁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배치를 시작한 Mi-17 AMTSH-VN이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많이 쓰는 Mi-8, Mi-17 같은 헬기입니다. 그게 최신 개량형이고 러시아 특수부대용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무장이 가능합니다. 보다시피. 무장이 가능하고 야간 은밀 침투를 위한 그리고 적의 대공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장비 등등이 갖춰져 있는 헬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30 몇 명이 탑승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무장을 떼게 되면은 수송 용량도 한 6kg, 7kg, 죄송합니다. 6톤에서 7톤 내외쯤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이 원하는 것은 이런 헬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짐작해보고 이전 동영상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동영상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수송기, 헬기 둘 다 미국에서 우리의 이제 이때까지 주요 무기의 수입원이었던 미국에서 제공할 기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헬기도 그렇고 대형 수송기도 그렇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펙의 우리 군이 원하는 스펙이라면은 미국에서는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옵션들이 많이 러시아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우리의 군사 협력은 여태까지 물밑으로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와서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면밀히 진행이 되어 온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한 번도 공식화돼서 수면 위로 떠올라서 공식적으로 처리된 바는 없습니다. 자, 이걸 공식화해서 처리하려면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미국이 2017년에 서명을 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대적성국 제재법이 있어요. 미국이 원치 않는 여기 이제 특정해서 물론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법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 최신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에.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마음에 들 러시아나 이란, 북한 등 여기서는 그 세 개국을 특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적성 인사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하고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러시아, 북한, 이란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면은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많은 나라들은 반발을 하고 있죠. 국내법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 적용되는 법이고 세계 인터내셔널 로가 있는 거죠. 국제법이.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이 법안은 해외 국가까지 타겟이 들기 때문에 월권이다 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이 그런 의혹이 강하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시도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제관계가 많이 바뀌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시점에 우리가 주요한 결정들을 많이 내렸거든요. 전격적으로. 이것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릴 수가 있어요. 걸면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보면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부터 Su-35를 한 11대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11기를. 그런데 미국이 인도네시아한테 압박을 넣었죠. 러시아로부터 이걸 사면은 이 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이 이제 군 현대화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그중에 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중형 헬기와 대형 헬기를 두 헬기를 구입하고자 해요. 그래서 중형 헬기로 물망에 올랐던 게 우리 수리온이 이제 물망에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UH-60한테 졌죠. 그 UH-60은 미국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생산 설비를 체코인지 폴란드인지 그 동구권으로 이전해서 만든 좀 저렴한 버전입니다. 가격이 좋았겠죠. 네. 엔진 성능이나 기동력은 한 5원판보다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리온이 졌죠. 그래서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대형 기체로 MI-172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림에 앞서 보여드렸던 러시아 헬기랑 같은 겁니다. 수송용 버전이죠. 대형 헬기죠. 예, 수리용 중형 헬기고 이걸 구입하고 싶은데 눈치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 혹시 인도네시아에서처럼 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부담을 줄지 싶어서. 자, 그런 사례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그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노르드스트롬이라고 있었죠. 예. 그것도 이 제재 대상이었어요. 예.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 제재를 결국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인정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 최초로 러시아 무기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될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미국과 우리와의 여러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군은 이런 중기 계획을 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글을 적지 않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